크루즈 여행 가로막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크루즈 승선 6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이제 정박하는 곳은 멕시코의 코스타 마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는 마야 유적이 있는 곳이죠. 마야 유적을 볼 수 있는 크루즈 기항지가 두 군데예요. 제가 저번에 방문했었던 코주멜, 그리고 여기 코스타 마야, 이 두 군데입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더러워서 한번 손을 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멕시코 본토예요. 제가 이제 멕시코는 코주멜만 두 번 와봤는데 본토로 온 건 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크루즈선이 4척이나 정박할 수 있는 큰 정박처입니다. 하지만 코스타 마야 하면은 잘 검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하후알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요. 터미널 옆에. 근데 이제 이게 국제공항은 아니고 작은 공항입니다. 그리고 마하후알이라는 이제 동네로 가려면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선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다른 데도 카리브해 쪽도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투어들이 있어요. 투어 오피스들이 여기서 이제 골프라든지 각종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가서 보긴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전체가, 그러니까 항구 주변 제외하고는 전체가 수중 국립공원이에요. 예. 리프 국립공원. 그래서 다이빙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이빙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코주멜 못지않게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이빙을 합니다. 하하하하. 네, 이번 여행은 거의 다이빙이죠, 다이빙. 네. 어제는 이제 프라이빗 아일랜드 하베스트 케이에 갔죠. 근데 좀 문화 자체가 즐기는 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취향. 저는 좀 이제 활동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 카리브에 오시는 분들은 좀 휴양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을 물론 여기도 각종 스노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약이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수중 스포츠, 수중 레포츠 정도고, 역사 탐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코주멜이나 코스타 마야에 와야 역사적인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적지를 방문한다든지. 카리브해가 대부분 그래요. 그렇다고 도시가 이뻐서 그런 데를 다니거나 그러기에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프라이빗 비치 같은 경우는 약간 시스템이 로얄 캐리비안이나 다른 데하고 약간은 좀 달랐어요. 일단 식사 자체를 라바디, 예를 들어 로얄 캐리비안의 라바디라는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는 저희가
거기서 이제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었거든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근데 여기서는 뭐 무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배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빨리 배로 들어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다양한 액티비티들은 많았어요. 이런저런 제가 첫 편에 올렸을 거예요. 네. 혼사기항지 투어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 그런 것들 하는 거 말고는, 네, 그냥 인근 해변에서 해수욕하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어제는 저는 스노클을 했었어요. 스노클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 시야가 좀 별로였고, 왜냐면 모래사장 근처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에 한 3군데 몸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약한 데미지를요. 엄청 쓰달리더라고요, 해파리. 근데 그 해파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스노클을 한 다음에 이제 해변으로 왔죠. 해변에 와서 그냥 쉬었어요. 쉬다가 저희가 이제 선베드를 비치발리볼 코트인 옆에다가 해놨는데, 그래도 뭐 젊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라, 또 카리브해 자체가 연령대가 좀 젊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크루즈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배구를 했죠. 아낌없이 저희 실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간만에 서브 몇 번 넣었다고, 몇 번 슬라이딩해서 디그 좀 했다고, 몸이 많이 hin창이가 됐어요. 지금 팔도 뻐근합니다. 어찌 이렇게 참 유리 몸이 되었는지. 그렇게 한 1시간 좀 넘게 사람들과 배구 즐기고, 한 1시? 제가 축구 보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1시 정도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배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번 크루즈는 추수감사절이라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있을 거야 하고 탔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밤만 여기 추수감사절에서 물어보니까, 그 미국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요리를 먹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당연히 칠면조 먹었고, 그 다음에 호박 파이 먹고 뭐 그랬대요. 완전히 그게 전통적인 미국 요리였고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뷔페에서 잠깐 칠면조랑 먹었거든요. 닭이죠, 닭. 닭하고 똑같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인사할 때 뭐 헬로 땡스기빙 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말 살짝 달랐고, 그 다음에 메뉴는 뭐 그랬고, 뷔페에서도 뭐 칠면조가 당연히 나왔고, 초콜릿 같은 거 줬고, 뭐 그 정도. 그리고 뭐 파티를 뭐 땡스기빙 데이에서 파티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래서 뭐 별거 아니구나, 차라리 할로윈 때 타는 게 재밌구나, 그걸 느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더 재밌죠. 그래도 뭐 크루즈를 타다 보니까 명절이나 뭐 공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국경일 때 코스타 크루즈에서는 이탈리아 파티를 했고, 그 다음에 할로윈 데이 때는 할로윈 파티를 했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뭐 선물을 주는 행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좋았습니다. 안작데이라고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 1, 2차 대전 때 참전했던 뭐 그런 것들 기념하는 그런 날도 되게 아침 일찍 했거든요. 아침 5시인가? 그런 것도 한번 구경 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크루즈 타면은, 국경이나 타면은 그래도 뭔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큰 명절 같은 경우,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럴 때는 크루즈 가격이나 뭐 모든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뭐 기대보다는 그냥 그랬던 땡스기빙 데이였고요. 이제 어제 저녁은 라쿠치나를 갔어요. 스페셜티 레스토랑을. 제가 이제 플래티늄 등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두 번을 스페셜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이제 이탈리아 식당 라쿠치나를 갔는데 그 뒷장 바우처를 줘요. 레티튜드 이제 멤버가 골드나 플래티늄이나 이렇게 등급이 되면은 방에 바우처를 보내줘요. 승선할 때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바우처를 보면은 이제 메인 요리, 그러니까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2명이서 라쿠치나 같은 경우 그래요. 2명이서 에피타이저 하나, 뭐 샐러드 같은 거 하나.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왼쪽에 있는 메뉴판에서 2개를 시킬 수 있고요. 메인에서 하나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35 이상 되는 것들은 추가 차지가 붙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에피타이저 당연히 2개씩 시켰고 $35 이상 되는 음식을 2개를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결제된 걸 보니까 추가 비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막 수차례 얘기해. 제가 바우처를 놓고 갔거든요, 방에다가. 한 놈씩 와갖고 막 계속 바우처 좀 갖다 줘라, 바우처 갖고 와야 된다 계속 그래갖고 밥 먹자마자 바우처를 갖다 줬죠. 어쨌건 되게 훌륭한 식사를 둘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금액이 한 $170어치 그 정도 됩니다. 그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등급이 올라가면은 혜택들이 좋은 게 많아요. 요런 식사를 뭐 라쿠치나 한번, 아니면 프렌치 레스토랑 한번, 그리고 또 좋은 혜택 하나가 빨래 바구니 한번 무료입니다. 그리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와인까지 한 병입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 크루즈를 공략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 들었다 하면. 제가 이제 노르웨이전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계속 최근에 노르웨이전을 많이 타는 이유가 제가 뭐 미리 넥스트 크루즈 데스크에서 바우처를 사놨어요. $500 어치를 사면은 $500 어치에 쿠폰을 주는. 그거는 예약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사놨기 때문에 그거를 쓰려면 8번, 그러니까 발코니룸 이상은 4번을 쓸 수 있고요. 쿠폰 2장을 쓸 수 있고, 발코니룸 미만은 승선할 때마다 1장씩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찌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타긴 했는데도 그게 아직도 7장이나 남아 있습니다. 쓴다고 썼는데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캔슬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죠? 퓨처 크루즈 크레딧이 막
쌓이고 하다 보니까 걔를 쓸 여력이 없어졌어요. 네. 어쨌건 유효기간은 2026년 1월까지니까 그때까지 7번 내지는 한 3, 4번은 타야 네, 그 쿠폰을 다 소진할 수 있어요. 네. 어쨌건 그렇게 한 크루즈를 계속해서 타게 되면은 결국 혜택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대우받는 게 달라지죠. 마지막 이제 시대인 날, 내일이죠. 내일은 월드 와인 테이스팅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인도 또 낮부터 후루룩 마실 수 있죠. 네, 그게 다 둘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동행자와 함께. 그리고 승선 다음날 보통 칵테일 파티 하죠. 골드 등급 이상. 뭐 실버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실버랑 골드까지만 하는 그런 칵테일 파티가 있고, 플래티늄 이상에 참여하는 또 칵테일 파티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확실히 달라져요. 네, 플래티늄부터는. 어쨌건 제가 노르웨이전에서는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노르웨이전에서 한 번도 뭐 발코니 룸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번 항체 있잖아요. 제가 6개월 전에 왔을 때 에픽 탔을 때 포인트가 3배가 적립했어요. 21점 적립했고요, 그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앱상에는 나오진 않아요. 네. 아직도 앱을 보면 골드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뭐 얘네들이 그래도 확인해서 플래티늄을 자격을 준 거니까 확인이 불가능하고 몇 포인트가 쌓였는지는. 그리고 프렌치 폴리네시아 코로나 때문에 못 탔던 크루즈, 그거 21박짜리였거든요. 그거 그대로 적립이 됐습니다. 안 탔는데 당연히 환불을 받았죠. 그대로 적립됐습니다. 그리고 안 타고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뭐 포인트가 쌓여서 타지도 않고 몇 번 타지도 않고 그런데도 금세 플래티늄 등급이 되었습니다. 운이죠. 행운이죠. 이 밖에도 뭐 다른 뭐 로얄이라든지 많이 탔기 때문에, 로얄은 제가 아직 에메랄드 등급인가? 거기도 다이아몬드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주주 혜택까지 받아서 온보드 크레딧까지 받으면은 좋습니다. 배에서 크게 돈 쓸 일이 없어요. 기항지 투어를 해도 그렇고.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건 그렇게 어제 땡스기빙 데이를 보냈고, 오늘은 코스타마야에서 다이빙을 할 거고, 내일은 또 시데이죠. 그리고 나면은 다시 템파로 돌아가서 이번 항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카리브해 크루즈를 한 달 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 더 경험을 했는데, 느낀 점은 그거예요. 비슷해요. 카리브해, 뭐 그다음에 남태평양, 또 뭐 호주, 미국. 그러니까 미국도 뭐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다양하죠. 뭐 미국 빼고, 뭐 호주도 이런 데 빼고, 남태평양하고 카리브해를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쉬러 오는 것이다. 목적은. 하지만 뭔가 선사에서 주어지는 액티비티를 하려면 금액이 비싸요. 그래서 크루즈 가격은, 기본적인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할지, 뭘 좋아하는지, 그냥 크루즈 타고 카리브해 가. 일주일 내내 이틀 정도는 시데이가 있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뭐
맨날 비치에만 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야 그래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그래도 뭔가 여행 왔으니까 저처럼 네, 활동적이어서 막 이제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리브해는 일주일이면 족합니다.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이빙하고 이러지 않는 한 육지 위에 뭐 바다는 비슷하지 않나요? 해변은? 다른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물론 크루즈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의 취향, 성향에 맞춰서 행선지를 정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곧 조금 역사적인 건물, 뭐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유럽이 좋고요. 여기는 쉬러 온 데입니다. 가끔 이제 뭐 유적지 같은데 아니면은 액티비티들 이런 데 하러 오는 겁니다. 보트 타고 뭐 고래 보고 보트 타고 가서 뭐 스노클링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이는 데가 코스타바야입니다. 네, 거기다 도착을 했어요. 이제 여기 페트롤 배도 나와 있죠. 그럼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고 정박하게 되고 저희는 하선 빨리 하고 내려가서 다이빙 샵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선 6일차 그리고 11월 25일 모닝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로맥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이빙을 했던 여기 비치입니다. 아주 이쁘죠? 에메랄드빛 바다와 색깔이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쁘고, 여기는 뭐 크루즈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